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1일 금요경마 통큰경마 해설방송의 이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경마는 제가 전체적인 편성을 보니까 상당히 좀 혼전구도네요. 레이스 자체들이 명백한 이제 중심을 놓고 가야 될 마필들이 지금 믿음이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추가적인 분석 자체도 조금 하고 지금 방송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워요. 이건 현장에서 주로 파악까지도 완벽하게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보시면은 부산 경마가 좀 배당이 좀 많이 나온 경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그 특징들을 잡아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재용은 이 경마를 현장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주로가 확실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 예전보다 그 특성 자체가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레이스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도 어쩔 때는 경합 속에서 앞이 버티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한 경주 지난 이후에 바로 또 추입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주로 자체가 계속적으로 일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그 전날에 뭐 비가 오던가 눈이 왔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기록은 빠른데 주로는 무거워요. 자, 이렇게 좀 양극화, 맞지 않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주 결과가 정말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 이재용도 상당히 좀 혼돈이 많이 옵니다. 팬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텐데,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은 외곽이 좀 유리했던 모습입니다. 이번 주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단 1경주부터 부산 1경주부터 뭐 파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의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부산은 이제 수요일 날, 어제 화요일이었나요? 이제 화요일 날 이제 MBC에서 PD 수첩이죠. 고 문중원 기수 관련해서 이제 마사회와 이제 뭐 마방 얘기들을 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특정 조교사가 거론이 되면서 뭐 가명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알고 있는 분위기죠, 지금. 이재용도 뭐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만은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마방입니다. 상당히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마방의 마필들이 이번 주에 정말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고,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식의 결과를 내줄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인기 마필들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역시나 이재용이 파악을 해드리겠다. 전체적인 편성 자체는 혼전이고, 부산, 특히나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마방이 타겟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하고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이 사람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사람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말과 같이 올라가서 기수하고 같이 경주를 치르는 거지만 모든 게 그 마방 안에서 만들어 놓고 모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분명히 이변이 좀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재용이 현장에서 흐름에 맞춰서 파악을 해드릴 예정이고, 자, 오늘 이제 부산 승부는 5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 그리고 7경주, 10경주, 마지막 라스트 11경주까지. 5, 7땐 11, 5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메인 승부 7경주, 10경주입니다. 1차, 2차 메인이고요. 제주 6경주를 제주 메인 승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 경마 최근에 조금은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뭐 나쁘진 않았는데 제가 조합 실수로 인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주 6경주, 제주 메인 승부 안 가져가도 됩니다. 이재용이 제주 메인을 굳이 안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주 경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을 해요. 주중부터 딱 한 경주를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석 내용과 현장 내용, 소스라고 하죠. 제주도는 승부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매칭이 된다라면은 이번 제주 6경주, 제주 메인 승부는 분명히 한번 맞춰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부산 5, 7땐 11, 메인 승부 7경주, 10경주, 제주 6경주가 제주 메인 승부로 펼쳐집니다. 자,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국내산 6등급이고요. 연령 오픈 별정 A 방식입니다. 12마리의 접전인데, 일단은 조교시의 변화가 온 말은 12 마일 퀸입니다. 어차피 덜 팔리는 비인기 마필이에요. 살짝 언급을 드리고 가려는 겁니다. 직전에 이제 린치핀과 난산보정 미라클 윈드,
레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특히나 이경주 때의 미라클 윈드는 그 다음 경기에 바로 입상이 성공을 했고요. 린치피는 지난주에 무너졌습니다만은 얘는 무너지려고 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갑자기 늘어난 거리에다가 승급전에 그리고 외곽에서 착지불량한 이후에 상당히 말한테 무리한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연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12 마일키는 공백 이후에 계속적으로 마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훈련 강도도 끌어올려놓고 있고 직전보다 말이 훈련 시대 많이 살아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산 마필인 이제 금화 미스틱이라 그러죠. 이 말이 아직 실전을 치르지 않은 마필인데 먹판입니다. 이 마필하고 병합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끌고 가려는 힘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그 끈은 악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활기 자체는 직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12번만 마일키는 외곽에서 좀 기습적으로 때리고 나오면 상당히 좀 재밌을 마필입니다. 자, 되는 마필은 5번만 해운대 썬더와 이 9번만 진주사랑에 저는 좀 한 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썬더는 직전에 장산망치가 너무 잘 뛰어서 외곽에서 정말 기가 막힌 추입을 해냈기 때문에 올 수 없는 전기를 풀고 왔거든요. 이 해운대 썬더가 못 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착차도 없었고 걸음도 끈끈하게 있었던 말입니다. 자, 그리고 9번만 진주사랑은 직전 이제 마스터벨라한테 졌는데 이 마스터벨라가 지난주에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레이스가 좀 강했어요. 그때 당시에 레이스가 빨랐고 전개를 못 풀고 무너졌던 겁니다. 마스터벨라. 진주사랑은 꾸준한 12초대 초중반을 갖고 있는 추입력 마필입니다. 이 9번만 진주사랑이 이번 경기 경기거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단거리에서 추입을 쓸 수 있는 그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4조에서도 상당히 훈련 강도를 끌어올렸네요. 그리고 마주가 이제 배동성 마주인데 이 마주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그맨 배동성 씨가 맞습니다. 자, 9번만 진주사랑. 요 마필 24조에 지금 말을 넣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도 9번만 진주사랑도 분명히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하위군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말입니다. 자, 5번만 해운대 썬더 그리고 9번만 진주사랑 배당으로 12 마일킨 요 정도가 가능성이 있고 1번, 3번 1번만 치간 클리어 3번만 매직코스는 현장에서 바람을 어느 정도 불어줄 상황인데 그 중에서는 3번만 매직코스가 조금은 낫다. 요 정도만 제가 멘트를 해드리고 1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고요. 국내산 6등급입니다. 연령 오픈 별정 A 방식 12마리의 접전입니다. 인기 마필은 안쪽에 2번만 크라운 펑키 그리고 6번만 도던드림 11 트리플 매직 이 중에서 이재용이 세게 보는 말은 11 트리플 매직입니다. 당시에 레이스가 좀 빨랐고요. 그리고 뭐 안쪽에서 뭐 최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어떤 마필과 어떤 경주 운영을 했는지 항시 팬 여러분들은 말을 분석하기 이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직전 경기에 같이 뛰었던 말이 이 스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스팅이라는 말을 이재용이 좀 세게 보고 들어갔다라면은 현장에서 노코까지 추천해드리면서 적중을 드렸을 텐데 요거를 현장에서 가져가지 못했어요. 요게 좀 별다른 걸음이 없었다라고 봤는데 당시에 스팅이 약간 늦발 이후에 상당히 좀 빠르게 경기 운영을 하면서 초반 중반에 힘소모가 많았죠. 그 레이스 흐름만큼 빠르게 따라갔던 말이 바로 11 당시의 트리플 매직입니다. 이번에는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게 경주 운영을 할 마필이 없다라고 봐요. 저는 이번만 크라운 펑키도 밀어붙여서 앞에 가는 말입니다. 발주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6번만 노던드림은 어차피 최근에 계속적으로 추입으로 따라가면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11 트리플 매직이 훈련 강도도 올렸어. 외곽이 차라리 초반에 약간 늦게 나와도 밀고 들어가면서 중속 자체를 보이면서 선두권을 완벽하게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11 트리플 매직이 조금은 찬스를 만났다라고 봐요. 얘가 이번에는 실전 두 번째를 경험을 하면서 조금 더 나아진 경주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당연히 뭐 6번만 노던드림 보셔야죠. 직전에 뭐 진주사랑이 뒤를 이었는데 어쨌든 날라오는 걸음 자체는 좋았거든요. 얘도 1000m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되는 말이고 2번만 크라운 펑키는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뛴 거 보면은 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주법이나 얘 단점은 역시나 몰에 대한 반응 상당히 좀 코굴레까지 하고 나오면서 고개가 높아요. 편안하게 선행 가면은 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불안 요소는 조금 느껴지네요. 직전 편성 자체는 뭐 스파이스 캔디 그리고 해피 시크릿 뭐 레이스가 약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자르겠습니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번 크라운 펑키를 놓고 가기에는 좀 싫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1 트리플 매직은 좀 세게 보겠고 6번만 노던드림 괜찮고요. 자, 배당 마필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8번만 꿈을 넘어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는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남들은 포기했어요. 지금 거의 포기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1300이었고 당시에 레이스가 바베어리언과 반지의 매직 스트롱마인드면은 여기 나오면 전부 다 세게 팔려줄 마필들입니다. 바닥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안쪽에 갇혀서 뛰었어. 얘가 들어왔을 때 보면 어떻게 뛰었습니까? 11월 1일 날 보면은 당시에 입상은 없었습니다만 11월 1일 날 제일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당시에 선두권에 빠르게 붙여놓을 수 있는 기본 순발력을 보였단 말입니다. 13조에서도 말을 계속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뭐 김태훈 기수까지 올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뭔가의 좀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제일 농후한 마필이 저는 8번마 꿈을 넘어라고 봐요. 자, 배당 마필이기 때문에 얘까지는 좀 조심을 하십시오. 이정은 11 트리플 매직 그리고 6번마 노던드림 2번마 크라운 펑키 자 8번마 꿈을 넘어까지는 자 배당으로 체킹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3경주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산 6등급 암말 한정경주고요. 3세마 별정 A 방식입니다. 총 12마리의 접전인데 좀 아직까지 실전 경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의 뭐 신예 마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 뭐 2전 이상을 뛴 적이 없죠. 거의 뭐 3전, 2전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적은 출전 두수 자체에서 이런 마필들이 좀 어떻게 인기를 가져가느냐 여기는 그게 참 관건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글로벌 톱이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직전 경주 외곽에서 전개가 좀 꼬였었던 상황이고 인기 1위에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주 동영상도 보고 마필의 조교 상태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는데 글쎄요. 얘는 뛰는 걸 한번 봐야겠습니다. 직전에 뭐 외곽에서 경주가 아예 좀 불리하게 저는 꼬였다라고까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 물론 자리 잡기에는 실패한 건 사실입니다. 외곽을 돈 건 사실인데 그렇게 뭐 무리할 정도로 마필한테 부하가 갔던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얘 맥시멈 능력이 12월 6일 입상했을 때 딱 그 정도입니다. 이번 경주 1200이고 어쨌든 거리는 내려왔습니다만 직전에 너무 걸어왔어요. 6번마 글로벌 톱은 일단 현장까지는 뭐 받치기 정도만 6번마 글로벌 톱을 놓고는 저는 안 갈 거고요. 8번마 해피송 같은 경우에도 인기 1위로 좀 많은 현장에서 바람몰이를 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골마겸으로 인해서 완벽치는 못해요. 지금 훈련 강도는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편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6번, 8번은 뭐 후차권으로만 가져가면 될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배당 마필 하나, 7번마 닥터애니 이런 마필들은 어차피 뭐 치기만 해도 뭐 3복, 3쌍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복연도 그렇고 뭐 연승식을 사셔도 좋고 7번마 닥터애니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말하고 좀 부조가 맞지 않으면서 기수가 상당히 말한테 힘들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김동현 기수가 철저하게 제어하면서 말은 갈라 그러고 기수는 땡기고 물론 그게 힘한 배를 하기 위해서 말하고의 호흡 자체가 안 맞았었던 긍정적으로 뭐 바라볼 수도 있는데 닥터애니는 전 구간 그렇게 탔어요. 5,600만 원짜리 나름 기대치가 있는 말입니다. 7번마 닥터애니 아직 여기서 포기하기는 일러요. 1200 단거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나 취입 한 발 참고 한 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후차권은 6번 7번 8번 7번마 닥터애니는 배당이고 6번 8번 요 후차권 마필들이고 자 이재용이 세게 보는 말은 이 5번마 스톰 트윈입니다. 스톰 트윈 어디죠? 19조 마필 입니다. 데뷔전 때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19조예요. 특히나 주행검사 때 말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기본기로만 주행검사 통과해놓고 실전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때리기로 유명한데 그런 승부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마방입니다. 자 김도현 기수를 올려놨습니다. 전혀 팬 여러분들이 김도현 기수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 좀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는 게 19조에서 김도현 기수의 이 10만 승부율 데뷔전 승부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뭐 데이터로 이미 검증이 된 상태고 19조 말에 올라가서는 김도현 기수가 여러 번 힘들 때 승수를 챙겨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마방 말들은 정말 열심히 타줍니다. 5번 스톰 트윈은 승부를 하기 위해서 김도현 기수를 태웠다.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더 믿음이 오실 겁니다. 5번마 스톰트윈은 직전 주행검사 당시 때 철저하게 말의 걸음을 은폐해놨어요. 늦발이 약간 유효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초반, 중반, 종반까지 한 게 없습니다. 직선에서도 걸음의 여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5번마 스톰트윈 얘를 저는 세게 봐요. 5번마 스톰트윈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뒤로 6번마 글로벌 톱, 7번마 닥터애니 그리고 8번마 해피송까지 후차권 마필로 이재용은 노리고 있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산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 방식입니다. 11마리의 접전으로 펼쳐지고요.
이번 4경주를 제가 출마표 뜬 이후에 이 분석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있어요. 초반 스타트 타임이 12초 7이에요. 7. 아무리 빠른 말이라도, 정말 뭐 도주의 습성을 갖고 있는 말이라도, 야, 과연 12초 7이 그것도 주행검사 안에서 나올 수가 있나? 이건 말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순간 바로 또 부산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부산 이제 홈페이지 확인해서 그쪽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받으시더라고요. 좀 높으신 분이 받으시더라고. 과장인 분이 받으셨는데, 이때 기록이 제가 이상하다. 이번만 밀리언 메이커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만 밀리언 메이커의 직접 2월 8일 기록 자체 초반 스타트 타임이 너무 빠르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타임이나 끝걸음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이상이 없었는데, 초반 스타트 타임은 요거 이상이 있는 게 맞다. 요거는 이때 당시 2월 8일 날 주행검사를 치른 이후에 마방에서도 연락이 왔다 그래요. 요거는 잘못된 기록이다.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수정을 했는데, 그게 끝에 이제 정확하게 수정이 돼서 마사의 홈페이지까지 연동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예상지, 여러분들이 보는 예상지에서도 그대로 12초 7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월 8일 날 이때 1경주 때 주행검사를 치렀던 마필들의 초반 스타트 타임이 전부 다 잘못돼 있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러면 이게 이번만 밀리언 메이커의 초반 스타트 타임은 몇이냐? 직접 수동으로 재야 된대요. 초시계로. 자, 그래서 오차 범위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얘기한 기록은 초반 스타트 타임은 13초 9다. 13초 9로 정정이 돼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 밀리언 메이커의 초반 스타트 타임은 13초 9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번만 밀리언 메이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도 뭐 기본적으로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기본기는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가속으로만 올려 붙이는 걸음, 심하게 몰고 때린 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기본 맞고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 뒤로 여기는 딱 두 마리의 마필만 제가 단통으로 좀 때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번만 밀리언 메이커도 아주 세게는 안 봐요. 현장에까지 확인을 들어가야 되는 말인데, 8번만 영광의 키스도 뭐 2억 5,200만원, 뭐 제일 거의 비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엄청난 고가의 경매가 8번만 영광의 키스 2억 5천짜리. 얘도 아직까지는 훈련 강도 좀 올렸습니다만은 베스트라고 보기엔 어렵고, 9번만 그랜드 캡틴도 뭐 따라가면서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딱 한 방의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5번만 뉴 프로스펙트는 선행 가면은 조금 더 뛰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상당히 좀 여유로워진 모습이고, 마필의 기본 뚝심 자체도 많이 배양된 모습이에요. 훈련 강도 끌어올렸습니다. 실전 두 번째를 이번 경주 맞이하면서 조금 더 나올 걸음이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고, 3번만 장상망치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제가 앞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해운대 썬더 얘를 잡을 수가 없는 걸음이었거든. 분명히 격차 자체가, 야, 외곽에서 뿜어져 나왔던 그 걸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자력이었어요. 자력. 해운대 썬더가 섰기 때문이 아니고 이 장산망치가 추임력을 어마어마하게 보였던 겁니다. 3번만 장산망치. 이때 기록도 상당히 좋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5가 앞에 가고 3이 모래 안 맞게 딱 외곽 갖다 붙이는 순간 여기는 한 방이 배당이 상관없이 그냥 한 방이에요. 제가 봤을 땐. 5번만 뉴 프로스펙트, 3번만 장산망치, 5번 3번 요거 한 방이고, 현장에서 2번만 밀리언 메이커 정도만 제가 확인하면 될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번 3번 여기는 저배당 인정을 좀 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팅은 4경주 때 하지 마시고 4경주 때 관전하시고요. 자, 여기 5경주 이정의 첫 번째 승부 좀 한번 동참 부탁드릴게요. 자, 경주거리 1400, 국내산 6등급입니다. 연령 오픈 별정 시방식 12마리 접전. 여기는 혼전도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4경주하고는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벌써 한 대여섯 마리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액면으로만 봐도 지금 어떤 마필에 정확하게 바람이 불어줄지, 인기도가 실려줄지 정말 힘든 경주 아니에요? 자, 10번만 스페이스 파워, 11 자이언트 차트, 12 원더풀 시티, 자, 그리고 안쪽에 1번만 스마일 위너, 2번만 시저스트 퀸더. 이 5두 자체는 어느 예상지로 봐도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여기 안에서 움직여요. 자, 이재용 역시나 이 안에 이재용이 세게 보는 말이 있고 주력으로 때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공략을 잘해야죠. 중심을 잘 잡아야죠. 후차권을 정확하게 압축해야죠. 쓸데없는 마필들까지 다 가져가면 4배, 5배, 6배, 4배 때리고 5배 받치기, 7배 뭐 본전 방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때리는 한 방에 정확하게 힘을 실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팬 여러분들은 이지웅이 아무리 배당을 좋아하고 뭐 조금 모험적인 배팅을 뭐 지향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아합니다만 이런 경주들 안에서까지 뭐 다른 뭐 말도 안 되는 마필 놓고 제가 배당을 추천드릴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예상가가 아니에요. 분석을 했을 때 어차피 오두 내에서 여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승부로 들어갈 이유가 그 오두 안에서 걷어낼 걸 또 걷어낼 수가 있어.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 압축까지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어차피 배당판은 떠 있단 말이죠. 자, 거기서 걷어낼 것까지 걷어내면 먹을 거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배 내입니다만은 제대로 한 방을 때려드릴게요. 자, 안 되는 마필들은 전부 다 걷어냅니다. 뭐 되는 마필들, 안 되는 마필들 전부 다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가면은 어차피 여기는 먹을 건 없어요. 자, 이지웅이 이번 경주 1400입니다, 또. 여기에 걸맞는 역시나 막건 조합 현장에서 정확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내에선 5등급이고요. 자, 연령 오픈 핸디캡 11마리의 접전입니다. 6번마 바베 어리언은 인정을 하십시오. 여기도 저배당이 유력한 경주예요. 6번마 바베 어리언이 부러지는 그림은 아직까지 저는 그려지지 않네요. 자, 승급전에 지금 거리 자체가 다시 한번 1300. 상대들 자체가 강해졌다라면 얘가 조금이라도 전개상 이점을 보지 못하고 뭔가 좀 꼬이고 레이스가 강하다라면 6을 어느 정도 좀 의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레이스 자체도 상대가 약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뭐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아냈습니다만 여유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얘를 의심할 의지가 없어요. 이유가. 자, 6번마 바비어리언은 중심으로 인정을 하고 자, 후차권 쪽에서 압축을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다 안 된다라고 봐. 일단은 뭐 1번만 히든보이도 좀 힘들고요. 2 안 되고요. 5번 화랑이 힘들고 7번만 트리플 티아라는 배당에 대한 가능성은 있어요. 자, 8번만 미르캄 마법처럼 안 되고 11 슈퍼이글 안 되고.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단은 3번만 문화 시그니처와 4번만 전설의 펀치가 대끼리 준대끼리를 갈 겁니다. 현장에서. 자, 이재용은 같이 뛰었는데요. 4번마 전설의 펀치가 이번에는 좀 이겨줄 수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문화 시그니처를 제가 아예 배팅의 중심에 놓고 때려드린 겁니다. 물론 당시에 공백도 있었고 레이스 자체가 조금은 썬더킹, 전설의 펀치, 메이저 파피 엇비슷한 마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태 이상이 없다라고 본 당시에 문화 시그니처를 제가 놓고 제대로 썬더킹의 한 방을 때려드렸던 경주였는데 이번에는 다르죠. 전설의 펀치가 당시에는 레이스를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앞선에 붙여놓고 마지막 한 발이 안 나왔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전설의 펀치가 조금 더 앞에 있고 문화 시그니처가 다시 한번 추입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번 경주에 더 좋아진 게 없어요. 3번만 문화 시그니처가 딱 직전 정도의 걸음인데 너무나 최적 전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문화 시그니처가 안쪽에서 전설의 펀치는 이번 경주에 빠른 마피 6번마 바베어리언에 바로 외곽에 붙여놓고 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에 다른 결과 반대의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다. 4번마 전설의 펀치가 이번에 상태 자체도 조금 더 오름세고 훈련에도 좀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4번마 전설의 펀치를 조금 더 저는 재밌게 보고요. 차라리 어차피 3번마 문화 시그니처는 최저배당이니까 차라리 여기는 7번마 트리플 티아라 아까 말씀드린 7번마 트리플 티아라 외곽에 10번마 담양체강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이 있죠. 10번마 담양체강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편성 블루파워 퀸업 그리고 원더풀 스파 봄마타 이런 마필들 사이에서 1600을 뛰었던 마필이면 그것도 기습적으로 선행을 갔던 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앞에 갈 이유가 없는 말이에요. 10번만 담양체강은 이건 패턴에 걸려있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7번만 트리플 티아라는 반대입니다. 거리 자체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외곽에서 전개 꼬이다가 그대로 마필 자체가 자기 걸음 보이고 끝이 났는데 얘는 선추입이 직전에 되는 모습을 보였죠. 선행이 꼭 아니라도 됩니다. 7번마 트리플 티아라 얘까지는 배팅권에 좀 안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마 바베어리언이 여기서는 좀 빠지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 6을 좀 세게 보고요. 여기에 4번마 전설의 펀치에 한방 일단 6번 4번에 일단 한 방을 노리고 있고 여기에 7번마 트리플 티아라 10번마 담양체강 후차권에서 안고 가면 되는 경주로 판단합니다. 자, 메인 승부입니다. 통큰 메인 1차 승부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접전 혼전입니다. 인기 마필을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그 믿음감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반대로 복병에 대한 기대치, 믿음감은 있는 상황이에요.
자, 4번마 글로벌 히어로가 직전 경주에 오긴 왔죠. 당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경주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때 선두권 상당히 살벌하게 경합으로 움직였던 상황이에요. 자, 미녀봉, 판타스틱 위너, 플라이킹즈. 당시에 선두권에서 뭉쳤던 마필들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을 줬어요. 당시에 그 이득을 제일 잘 봤던 마필이 바로 글로벌 히어로. 과연 2번 연속 그렇게 탈 수 있을 것이냐. 여기도 뭔가가 앞에 턱하고 튀어나가면은 글로벌 히어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볼 뿐이지 글로벌 히어로 직전처럼 이렇게 타서는 이거는 어부지리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까지 1400이다. 승급전이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봤을 때 4를 놓고 들어가기에는 분명히 좀 하자가 생길 수가 있겠고, 일본만 국민스타는 껍데기를 벗긴 거죠. 직전 이상의 걸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개와 편성 그리고 조건이 맞아야 돼. 국민스타는 1번 게이트 있죠. 또 많이 팔리겠죠. 자, 그리고 3번만 메이저 파워도 항상 그렇게 뛰는 말이고, 자, 여기에 이재용이 노리는 말은 물론 인기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지금 언급드리지 않은 마필 중에 하나겠죠. 힌트는 드렸습니다. 걔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걔는 왜 못 들어왔냐 최근 경주. 계속적으로 안쪽 게이트가 불리했던 상황이에요. 이 말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전부 다 세게 받습니다. 하지만 이재용은 안 그랬어. 이 말은 안쪽이 불리합니다. 몰에 대한 반응이 있고, 예전에 얘가 바로 입상을 거뒀을 때 어떻게 탔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힌트 다 드렸습니다. 이 말은 모래를 피해야 뛰는 말이에요. 외곽에서 편안하게 움직였을 때, 말 가는 대로 붙여놓고 뛰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무리한 전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전개 안에서 얘는 능력을 보이는 말입니다. 이번에 안쪽에 갇힐 위험이 없다라는 제가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말을 중심에 놓고 후차권까지도 상당히 좀 재밌는 중배당 막권 쪽에 한번 갬블을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다 그랬습니다. 놓고 때리는 중심은 명확하고 거기에 붙일 배당권 마필들까지 제대로 이재용이 이번 메인 승부에서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8경주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입니다. 3세마 별정 A 방식 11마리의 접전입니다. 여기야말로 거의 실전을 치르지 않은 몇 전 안 된 어린 마필들이 나오고 있죠. 거의 뭐 3세 초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6번마 월드톱, 6번마 월드톱. 과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6번마 월드톱을. 이재용이 보는 견해에서 6번마 월드톱이 직전 경주의 외곽에서 경주 전개를 잘 풀었냐? 그건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인기 1위였는데 6번마 월드톱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보다 컨디션은 좋아진 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이번 경주를 어떻게 경주 운영하느냐가 관건인데, 분명히 1월 4일날 보면은 이때 걸음 자체는 살아있었던 모습이거든요. 당시 주행검사 때 너무 좋았어요, 걸음이. 근데 직전 경주 늘어난 거리에서 적응을 못했는데, 선행이 과연 가능하냐? 선행을 가면은 꽂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따라간다라면은 불안 요소는 있다. 6번 월드톱. 일단은 체크해 가십시오. 되는 말입니다. 되는 말이고, 직전에 경합 속에서, 선의권 경합 속에서 선두권 서두르다가 아쉬움이 있었던 말은 이번만 다이아몬드 마린입니다. 앞과 뒤를 다 쟀다. 그런 마피들을 보고 이제 트립에 걸렸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2월 29일 날 마지막 끝걸음 몇입니까? 12초 플랫. 상당한 겁니다. 아무리 단거리였어도. 자, 1월 17일 날 거리 늘어서 웬만한 사람들 다 세게 봤어요. 이재용도 세게 봤습니다. 놓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초반에 좀 서두르니까, 우승을 위해서 탔겠죠. 초반에 좀 서두르니까 마지막 한 발이 바벨 히트한테 따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레이스가 상당히 좀 빠르게 흘러갔고요. 얘가 그 레이스 흐름에 선두권에 나서줬던 말이에요. 중반이면 물론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번엔 다이아몬드 마린. 지금 정석적으로 타면 이번에는 바벨 히트까지도 좀 이겨볼 수 있지 않나. 자, 8번마 바벨 히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준 능력 그대로만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직전 경주 김도영 기사 안장 속에서 안쪽 최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이번에도 뭐 선두권이 좀 빨라진다라면 중반, 중위권 물고 가면서 제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맞기 때문에 8번마 바벨 히트 보셔야 되겠고, 자, 여기서 좀 배당권 마필을 제가 찾아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외곽 쪽에 있는 이 9번마 한빛영광, 요거는 좀 챙겨가십시오. 직전 경기 외곽에서 너무 전개를 못 풀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전개를 풀었고, 진경김수 안장으로 왔고 11조가 이런 마필들 정말 다음에 똑같은 실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핫한 마방이 맞아 11조 김보경 마방인 거예요. 9번마 한빛영광, 요거는 인기도에서는 살짝 밀려 있는데 현장까지 꼭 체크를 해 가십시오. 이번 경주에 좀 중요하게 배팅권에 활용 가치가 있는 마필, 배당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9번마 한빛영광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우 2번마 다이아몬드 마린 좀 세게 보고요. 거기에 6번마 월드톱과 8번마 바베리트, 그리고 9번마 한빛영광까지 현장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입니다.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접전입니다. 야, 전개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일단 12 넓은 고울은 인기 3위 정도 지금 사전 인기도 잡혀 있는데, 과연 얘가 외곽에서 자리 잡기에 성공할 수가 있겠냐. 얘가 못 들어왔을 때는 역시나 초반 자리 선점에 밀리고 모래에 대한 반응, 중반에 잘 못 따라가, 그런 단점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얘가 입상했을 때는 선두권에 바짝 붙여놓고 그대로 버티게 들어갔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직전 경주 이후에 약간의 구전염 여파 때문에 말이 컨디션이 지금 베스트는 아니에요. 지금 6주 만에 출전한 것만 봐도 출전 주기가 좀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재용은 일단 6번마 최강 터치가 꾸준한 걸음 자체를 그래도 1200까지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거의 1000m에 최적으로 띄워줄 수 있는 적정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마필들끼리 편성의 한 묶음으로 묶어놨다라면은 어차피 조건은 같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6번은 최강터치는 최근 보여주고 있는 1000m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마 토베이스는 직전에 레이스를 본인이 좀 빠르게 이끌고 가면서도 능력을 보였던 말, 역시나 약하게 볼 수는 없는 말입니다. 4번마 파이널 드림까지는 뭐 가능성은 있죠. 근데 레이스 자체가 좀 빠르게 흘러간다라면은 4는 지금 1200에 대한 거리 적성 자체는 조금은 밀린다라고 봐요. 자, 배당으로 제가 하나 추천드리면은 안쪽에 있는 2번마 골드 티켓입니다. 골드 티켓. 약하게 보겠죠, 사람들은. 왜냐면 지금 휴양 공백도 있고, 지금 훈련 상태가 뭐 베스트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약간 뻣뻣한 느낌도 들고, 강하게 놔줄 때도 탄력 자체가 조금은 밋밋한 느낌도 들고. 하지만 이 말은 저는 단거리, 특히나 1200은 상당히 적정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월 22일 날 때도 골드 티켓에 이제 서승기수가 올라갔는데, 레이스가 당시에 상당히 빠르게 본인이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거뒀던 말이고, 따라가면서도 근근히 자기 걸음을 띄워주고 있는 마필이었고,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베스트는 아니지만 상태는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앞에 가고 있는 마필들이 기구력 자체에서 문제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쪽에서 최적으로 움직여줄 2번마 골드 티켓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2번마 골드 티켓은 배당으로 챙겨가십시오. 자, 여기에 6번마 최강터치 이재용은 6번마 최강터치, 그리고 5번마 토베이스, 그리고 2번마 골드 티켓, 6번, 5번, 2번 3대의 마필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뭐 4번마 파이널 드림이나 12 넓은 거울은 일단은 좀 위험할 수 있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라는 점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산 10경주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이고요. 통큰 메인 2차 승부로 들어갑니다. 12마리의 접전입니다. 혼전. 여기 한번 999까지도 한번 놀아볼게요. 999까지. 왜 혼전이냐면, 여기 지금 거리 자체가 1600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지금 올라온 마필이 없습니다.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1800을 뛴 9번마 아랍나래, 자, 그리고 12 뉴스메이커는 지금 연습주행을 하고 나오는 지금 신예 마필입니다. 근데 반대로 1600을 첫 도전해요. 야, 이거는 지금 뒤죽박죽으로 지금 편성이 지금 여기 출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성향들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죠. 12 뉴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뷔전을 1600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9번마 아랍날에는 지금 직전 1800을 뛰다가 1600으로 거리를 줄인 상황이고, 반대의 마필들 같은 경우는 1200에서 또 거리를 올렸고 1300에서 거리를 또 늘렸고, 이런 마필들 전부 다 조건이 달라요. 지금 직전 대비 다 달라졌습니다. 이 말들의 적정 수준을 알아야 돼요. 어떤 조건에서 잘 뛰는지, 이번 1600이라는 거리가 과연 잘 어울리는지, 상대들은 지금까지 뛰었던 마필들 중에 강해졌는지 약해졌는지,
해볼만 한 건지. 그거는 마필 사이즈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이재용은 이번 경주에 복병을 아예 놓고 들어갈 거예요. 아예. 선두권을 주도할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레이스 자체가 정말 박터지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전개 자체도 이재용이 여기는 완벽하게 지금 당장 장담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거의 다 비슷한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고 조건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도에 저는 연연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이재용과 현장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배당판에 쫄아서 정말 이건 저 배당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전화를 놔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시도하지 마세요. 이재용은 여기는 99를 노릴 겁니다. 아예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고 가는 거예요. 99를 노리겠다라고. 철저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마 그리고 배당판에 깜빡거리는 거에 저는 쫄지 않겠다. 이재용이 보는 분석된 그 말, 그리고 이 말의 특성이 이번에 1600m라는 경주 거리에 너무나 잘 어울리고 레이스 자체도 저는 해볼 만한 약한 상황을 만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번 10경주 1600m 통큰 메인 2차 승부 여기에 걸리면 상황입니다. 철저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000m 2등급 연령 오픈 별정 B방식 통큰 끝장 연타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10경주 제가 메인 들어갔죠. 10경주 메인 들어갔고 이번 마지막 11경주 통큰 끝장 승부로 연타로 들어가는데 자, 일단은 현장에서도 제가 직전에 잘라드렸던 말이 7번마 킹스턴 하버죠. 킹스턴 하버. 이거는 거리가 더 늘어났어요. 제가 이 말의 단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늘어난 거리가 혈통 쪽으로도 불리하고 말의 습성과도 맞지 않는다 그랬죠. 이번에도 뭐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세게 볼 생각은 없고요. 놓고 가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직전 경주에 3번마 미스터 스캣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역시나 선두권에 붙여놓고 그대로 월드파워하고 한방짜리를 보여줬는데 당시에 배당판은 또 솔직히 좀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맛은 없었어요. 이재용이 미스터 스캣을 놓고 추천을 드리면서 마지막 승부를 맞춰드린 기억은 있는데 이재용하고 좋은 추억이 있죠. 3은 세게 봅니다. 자, 그리고 9번마 록초이스 대상 경주까지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직전 일반 경주 때 추천드렸겠죠.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입 형태의 각질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기세 자체가 살아나야 돼. 마지막 한 발 자체를 써주기 때문에 훈련 강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훈련 강도 여전히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를 해냈습니다. 자, 3번, 9번 인기 마필 이 두 마리. 자, 그리고 4번마 그레이트록도 지금 거리 늘어났지만 충분히 장거리에 대한 가능성 자체도 이미 그 전에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그레이트록까지. 자, 4번, 9번, 3번 3번, 4번, 9번이 인기 3강 구도입니다. 여기에 이재용이 놓고 가는 말 없죠 당연히. 마지막 통큰 끝장 승부는 복병권인데 여기는 뭐 10경주처럼 아주 큰 배당은 아닐지라도 현장에서 뭐 바람은 불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이 말을 노려본 결과 지금까지 이 말을 가지고 맞추고도 못 맞추고도 다 해봤습니다만은 현장 배당판이 바람이 크게 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한 배당들이 전부 다 나와줬습니다. 그때마다. 자, 그 말을 중심에 세워놓고 들어갈 거고 지금 뭐 능력적으로 기본기에서도 절대 3번 그리고 4번 뭐 7번 뭐 9번 이런 마필들한테 저는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그 말에 대한 믿음 가지고 가면서 이번 마지막 11경주 통큰 끝장 승부 제대로 맞춰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1개의 경주 전부 다 해설 방송해 드렸고요. 자, 여기 이제 제주 경마 총 6개의 경주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마이카드 경주입니다. 제주 1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한라마 3등급 연령 오픈 헤드캡 일반 경주입니다. 7마리의 단출한 편성 구도인데 3번마 천마제림은 좀 노리겠습니다. 이 천마제림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1110m 나름 여기에는 지금 1200을 뭐 경험한 마필도 있습니다만은 직전에 천마제림이 싸웠던 그 편성의 초반 흐름 자체는 상당히 빨랐다. 그 레이스를 초반에 따라가다 중반 이후에 밀리고 아쉽게 외곽에서 늦게 다시 올라왔던 말이 3번마 천마제림이에요. 초반에 힘 자체를 한번 쓰고 중반 이후에 전개를 밀리고 직선에서 또 다시 올라왔다. 힘을 여러 번 썼다라는 겁니다. 3번마 천마제림은 세게 봐주셔야 되는 마필이 되겠고 자, 2번마 광화이킹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의 출발 이후에 약간의 급하게 외사를 하면서 전개 자체를 좀 까먹었던 마필이죠. 그리고 나서 막판 안쪽에서 올라오는
올라오는 걸음 상당히 좀 괜찮았던 말이고요. 자, 1번마 오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조금은 좋아지면서 이제는 뭐 추입으로 안타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안쪽에서 뭐 1번 게이트의 점을 제대로 좀 살려줄 마필입니다. 자, 여기 뭐 다른 마필들은 가능성 자체는 갖고 있는데 뭐 압축을 좀 들어가야 될 경주로 저는 봐요. 자, 이종은 3번마 천마 재림을 좀 세게 보고, 자, 여기에 2번마 광하이킨, 1번마 오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역시 제주 마이카드 전용 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900m 제주마 5등급이고요. 연령 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입니다. 10마리 접전인데 약간의 혼전도는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재용이 노리고 있는 말은 4번마 거서가는 여기까지는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중 2차게 아쉬움은 있었는데 김일랑 기수가 기승을 하고 그리고 뭐 이성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우승 준우승을 만들어냈던 마필이에요. 자, 특히나 20조 마방에서는 김일랑 기수와 이성민 기수를 승부 카드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김일랑 기수가 이 말 알고 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외곽 전개하면서도 입상을 만들어냈던 그 끝걸음의 양화 모습이라면 4번마 거서가는 한 번 더 중심권 역할을 해도 손색이 없는 말이고요. 7번마 28 청춘이 야 이렇게 초반 스피드가 초반에 안 나옵니까? 이렇게 바닥권에서 늦게 올라올 말은 아닌데 초반에 약간의 발주 자체도 늦으면서 바닥권에서 뒤늦게 올라와서 아쉽게 달빛 요정한테 우승권을 내주긴 했는데 이번엔 다른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발주에도 좀 신경을 썼다라는 제가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7번마 28 청춘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직전에 우승을 거뒀던 달빛 요정도 약하게 볼 이유는 없어요. 직전 정도의 걸음 자체는 이번 경기에 다시 한번 먹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4번마 거서간에는 충분히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달빛 요정이고요. 안쪽에 2번마 천중천이 일단 끝걸음의 여력 자체는 좀 부족한데 꾸준하다라는 장점은 좀 갖고 있는 말이고, 자 8번마 푸른 섬 역시나 직전 경주 뭐 외곽 전개하면서 마지막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면서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경주에 900m 거리는 가능성을 매번 좀 타진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배팅권 방수를 좀 늘려서 8번마 푸른섬까지는 배팅권에 좀 안고 가세요. 자, 이종이 4번마 거서간은 중심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4번마 거서간에 자 7번 28 청춘, 자 3번 달빛 요정, 2번마 천중천, 8번마 푸른섬까지 현장에서 압축이 좀 필요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3경주 들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제주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고요. 10마리의 접전으로 펼쳐집니다. 2번마 3다 비행의 최근 정말 달라진 모습, 특히나 직전 경기에 좀 깜짝 놀란 게 초반 스타트도 좋아지고 초반 스피드도 좋아지면서 마지막 끝걸음의 여력은 더 있었습니다. 연투 자체가 충분히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직전 경주 내용이기 때문에 2번마 3다 비행은 저는 다시 한번 좀 세게 보겠고요. 자, 6번마 긍정맨이 좀 배당권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렇게까지 못 뛸 말은 아닌데 솔직히 8주에서 지금 권지윤 기수가 직전부터 기승을 하면서 직전에는 아예 끈끈한 모습조차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전 구간 불리한 조건 속에서 외곽을 돌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직전 경주에 기복 보였던 경주 결과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6번마 긍정맨은 편안하게 선두권에 나서준다라면 의외의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고, 3번마 100점 여왕도 직전 경주에 외곽 전개하면서 나름 근성 보이면서 막판 한 발을 썼던 상황인데 끈기 자체는 있더라고요. 3번마 100점 여왕도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뭐 강약 조절을 잘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 올라갔어도 3번마 100점 여왕은 배팅권에 안고 가셔야 될 마필입니다. 자, 1번마 명그랜드까지는 11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뭐 선행에 대한 가능성이 있죠. 자, 그리고 막판에 지구력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12월 6일날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선행 가면은 경합 속에서도 대장대부하고 붙어 들어왔던 경주력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1번마 명그랜드까지. 자, 2번마 3다 비행 세게 보고요. 자, 여기에 6번마 긍정맨 배당입니다만 현장에서 주력권까지도 제가 공략 들어갈 생각이에요. 자, 2번, 6번 그리고 안쪽에 1번 명그랜드, 여기에 3번마 100점 여왕까지 가능성이 있는 편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제주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고요. 여기에 10마리의 접전입니다. 일단은 뭐 3번만 역대면서 요거는 직전 최근 그리고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 경주력 자체가 꺾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직전 경기에 약간
약간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부담 중량을 높게 달고도 능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거뒀던 말이 3번만 역대 명성. 여기서 뭐 한 번 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1000m도 이미 입상을 하면서 거리 적응력이 돼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3번만 역대 명성 인정을 하겠고, 여기에 붙이는 말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5번마 혈기방장. 요건 직전 경주에 약간의 늦밟기 이후에 안쪽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직전보다 좀 훈련 강도를 올렸습니다. 요거는 직전 경주에 아예 훈련 자체가 약했죠. 마무리 스포 자체도 한 바퀴도 없었고 무산소 훈련이 아예 없었던 말이 5번마 혈기방장입니다. 이거 세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마 광명시대는 직전 경주 뛰었던 그 걸음이라면은 안 될 게 없는 말, 전현준 기수의 제한장입니다. 당연히 세게 보셔야 됩니다. 자, 외곽 쪽에는 일단 9번마 백전불태가 전개는 조금 불리해 보여도 꾸준한 걸음 자체로 이번 경주 정상 주기로 돌아오면서 조금 더 배팅에 값어치가 있는 말로 보고 있고, 2번마 금맹 역시나 직전에는 좀 우연은 아니라고 봐요. 이재용은 초반에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마피를 몰아주면서 마지막까지 그 걸음 그대로 버텼는데 1000m의 거리 적성이 있고 어차피 안쪽에서 다시 한번 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배당 있는 말 의도적으로 뭐 자르고 갈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이재용은 이 3번 역대 명성에 여기에 5번 혈기방장, 6번마 광명시대, 외곽에 9번 백전불태, 그리고 2번마 금맥의 배당까지 현장에서 최대한 압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1400m고요. 한라마 2등급입니다. 연령 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 9마리의 마필입니다. 자, 9번마 반지 여왕이 편안하게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1400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편안하게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 못 가는 순간 외곽에서 무리해야 되고 말하고 싸워야 되고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앞에도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9번마 반지 여왕은 여기 당장 이번 여기 지금 예상 방송에서 뭐 된다 안 된다 이거를 판단해 드리긴 좀 어렵고, 일단 이재용이 보는 그냥 주관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9번만 반지 여왕은 외곽에서 좀 선행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전 경주 선행 나서다가 중반 이후에 밀리면서 상대 마필들한테 전부 잡혔는데 이거는 갖고 있는 기본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9번만 반지 여왕은 요거는 이번에 좀 세게 볼게요. 자, 이재용이 여기서 중심으로 좀 인정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필은 1번만 3다 호걸입니다. 3다 호걸. 지금 같은 18조 마방에서 6번만 전농왕하고 같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1번만 3다 호걸이 더 좋은 컨디션과 걸음발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준 기수가 지금 1번 3다 호걸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1에 대한 기대치가 더 있는 상황이고 1의 상태가 더 좋고 1의 전개가 더 유리하고 모든 게 다 1을 가리키고 있다. 3다 호걸. 요거는 1번마 3다 호걸을 세게 보고 있고요. 외곽에 7번마 경성불패는 약간의 좀 배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백판짜리 마필인데 요건 직전 경기에 약간의 전력 상승을 보였죠. 참고 타면서 경험 자체를 하면서 마필의 변화를 보인 말은 바로 그 다음 경기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7번마 경성불패를 좀 세게 보고 들어갑니다. 6번마 전농왕 같은 경우에는 뭐 한집 승부까지도 가능한데 요거는 현장까지 좀 관찰에 들어갈게요. 김준호 기수 안장수에서 갑자기 뭐 61.5까지 부담 중량 올라간 상황이고 어찌됐든 따라갔을 때는 항시 좀 불안한 마필입니다. 선행은 외곽이 9번마 반지여왕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가는 6번마 전농왕의 최저 배당 이거는 좀 메리트는 떨어진다라고 봐요. 자, 1번마 3다 호걸에 7번마 경성불패, 9번 반지여왕, 차라리 여기에 3번마 등재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이 더 있다. 이정은 6번마 전농왕은 좀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메인입니다. 단 하나의 제주 메인, 제주 6경주, 경주거리 1110m, 제주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입니다. 10마리의 혼전입니다. 뭘 놓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인기도에서는 이번 푸른 물결이 좀 세게 잡혀 있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오픈합니다. 자, 이번 푸른 물결을 놓고 들어가는 메인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지금 뭐 전현준 기수가 18주에 또 올라가 있고 이 말은 뭐 임재강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메이드가 안 됐고요.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메이드가 안 됐고 문현진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메이드가 안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번 푸른 물결은 결정력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놓고 지금 편성 때문에 기승 기수 때문에 마방의 승부 의지 때문에 배팅권에 중심에 놓고 때렸다가 이가 못 오면은 모든 게 다 아그러지거든요. 후차권에서 물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종은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들은 다 후차권으로 밀어넣을만 그 중에 저의 배팅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기도에서 밀려 있는데 뭐 7번만 무소불이나 여기에 안쪽에 있는 뭐 4번만 월출이나 이런 말도 안 될 이유가 없는 백판들이에요. 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경주 편성 어떤 말이 들어와도 할 말은 없다. 레이스 자체가 촘촘하다라는 거죠.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의 전력 자체가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푸른 물결이 거의 올대가리성으로 팔려준다? 이거는 영어죠. 이재용이 노리고 가는 배팅의 중심은 따로 있다. 주중부터 분석했던 내용과 주중부터 받아냈던 그 소스, 현장 내용, 마지막까지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이번 제주 6경주 최근 아쉬웠던 그 제주 메인 승부를 한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지금 정말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이번 경주 준비했고, 아무리 제주 경마 팬 여러분들이 골수분들만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번 경주 제주 6경주에서 또 배팅이 좀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종이 마지막까지 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뭐 푸른 물결은 후차권 주력으로만 가져가겠다. 놓고 가는 배팅의 중심 따로 현장에서 이재용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맞춰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2월 21일 금요경마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산 11개의 경주와 부산 6개, 17개의 경주 풀어드린 것 같은데, 부산 경마는 특히나 제가 주로파 지난주까지는 외곽이 좀 유리했어요. 그리고 외곽에서 경주 운영을 했던 마필들이 조금 마지막 추입 한 발을 쓰면서 추입까지 좀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주로파 이지용이 철저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특히나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던 이번에 부산 특히나 제일 잘 나가는 마방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힌트 거의 다 드린 거죠.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마방이 어디겠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지금 어떤 식으로 과연 멘탈을 잡고 경주에 임해줄지, PD수첩에서 좀 너무 많이 좀 그 마방을 까놨기 때문에 일단은 능력대로 좀 봐줘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까지도 사람이 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월 20일에 금요경마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재용은 토요경마, 일요경마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